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HTML, CSS, jQuery 실전 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CSS 속성 선택자예요. 지금까지 선택자는 일반적인 선택자들,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전체 선택자, 연결 선택자, 그리고 전 영상에서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속성 선택자라는 건 뭐냐면 HTML의 속성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HTML의 속성과 태그와 속성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HTML을 할 때 예를 들어 input 태그예요. 폼 요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뭐죠? input 타입이라고 해서 입력 텍스트 박스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입력 텍스트 박스인데 이건 패스워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체크 박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HTML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하신 분이면 이게 뭔지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 부분 뭐죠? 태그예요, 태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그리고 이게 값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타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속성이잖아요. 자, 속성을 우리가 property라고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attribute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value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는 뭐죠? 태그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만 속성 선택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개념을 모르시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input이라는 건 뭐죠? 태그죠. 그리고 이 안에 타입이라고 돼 있는 거 attribute 속성이죠. 그리고 equal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value예요. 자, 그러면 속성 선택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태그를 선택했어요. 또는 태그에 클래스 이름을 줘서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이 뭐죠? 속성이잖아요. 이 부분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input이라고 태그 선택자로 한 다음에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면 input 타입 텍스트, input 타입 패스워드, input 타입 체크박스 모두 다 input이잖아요. 그럼 모두 다 동일하게 디자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속성 선택자를 쓰지 않으면 이 안에 개별적인 클래스명을 다 점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클래스명을 개별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항상 CSS 할 때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클래스 네임을 줘서 관리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개별적으로 클래스 네임을 주지 않게 코딩하는 게 잘하는 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성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연습 들어가기 전에 이 파트가 속성 선택자로 우리가 선택을 할 거예요. input이라는 태그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클래스 네임을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속성 선택자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attribute selector 속성 선택자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게 뭐냐면 이렇게 input 타입 텍스트, input 타입 패스워드, input 타입 체크박스, input 타입 서브밋이라는 거죠. input 타입 서브밋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리 보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HTML을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HTML을 먼저 만들게요. 전 영상에 있던 HTML이네요. 자, 그러면 HTML 먼저 만들게요. 속성 선택자, 속성 선택자. 근데 속성 선택자는 모든 태그가 다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인풋 태그를 사용하는 속성 선택자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업 준비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보기 되고 있고요. 그러면 HTML 먼저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HTML에서 폼 로그인이라는 div 안에 자, input type text라는 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input type password 만들었고요. 그리고 input type이 체크박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그인 상태 유지하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nput 다음에 우리가 input type 버튼 형태죠. input type submit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submit에 value 값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제출 기본 값이 돼요. 그래서 value 값에 로그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 HTML을 방금처럼 CSS를 통해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스타일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 자, 그래서 폼 로그인 박스는 전체적으로 너무 크니까 일단 임시 보도 그려주고요.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한 400픽셀 할게요. 그리고 하이트는 높이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용하고 보도가 너무 딱 붙어 있어서 패딩을 한 30픽셀 줬어요. 그런데 30픽셀만큼 더 위드스가 30, 30에서 60만큼 늘어났으니까 우리 박스 사이징 보도 박스로 해서 400픽셀 정확하게 유지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성 선택자를 이제 사용할 건데 자, 이 input 타입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디자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input이라는 태그로 디자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셀렉터를 input이라고 할게요. 태그 선택자죠. 그래서 width 100%, 하이트로 조절하지 않고 보통은 패딩으로 해요. 패딩 한 8픽셀 정도. 자, 됐죠? 그리고 마진은 한 10픽셀. 그런데 마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상하 좌우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죠. 그래서 상하만 주고 좌우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0 주면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디자인 조금 더 하죠. 보더 레디어스 한 5픽셀 정도 줘서 둥글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인풋은 보더 레디어스를 여러분이 주는 순간에 인풋 태그가 갖고 있는 이 음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더 1픽셀 솔리드 라이트 그레이 이런 식으로 보더 값을 주셔야지 저렇게 예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아직은 속성 선택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풋이라는 이 폼 요소를 여러분들이 CSS 디자인할 때 굉장히 애먹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 했는데 얘 오른쪽으로 좀 더 오버해서 치우쳤죠. 자, 얘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오버해서 치우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패딩만큼 늘어나서 그래요. 좌우로 패딩이 8픽셀만큼 늘어나서 16픽셀만큼 오버된 거예요. 자, 패딩 보더 값 안쪽으로 넣는 거 뭐죠? 박스. 저 위에 있는 거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으로 들어오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일하는 경험 많은 퍼블리셔도 자, 이렇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초보 시절에 했던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요. 위드스 95%. 자, 어떻게든 맞춰 나가지만 이상하죠. 나중에 반응형 외부로 만들 때 95% 다시 100%로 바꿔줘야 되죠. 굉장히 귀찮아져요. 자, 그런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하게 되면 이 인풋에 들어가 있는 좌우 8픽셀, 거의 16픽셀, 그리고 보더 1픽셀씩, 곧 16픽셀 더하기 2픽셀, 18픽셀만큼 늘어난 걸 잡아주는 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속성 선택자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풋 타입에서 이 로그인 버튼은 다르게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이 인풋 타입 로그인, 인풋 타입 서브미트도 결국에 인풋이라는 태그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자, 체크박스 역시 적용받고 있어요. 왜냐면 위드스 100%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줄에 나와야 되는데 얘랑 얘가 한 줄에 나와야 되는데 인풋 타입 체크박스 역시 인풋으로 태그 셀렉트를 했기 때문에 얘가 100%를 차지해 버리니까 로그인 상태 유지라는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라는 태그로 여러분들이 태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체크박스 그리고 이 서브밋 버튼들도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태그 속성 선택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속성 선택자 기본적인 형태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속성 선택자는 태그 다음에 자, 이 기호 뭐죠? 블락캐치라는 기호예요. 자, 기본적인 구조가 이거예요. 태그 블락캐치, 레프트 블락캐치, 그리고 속성 이퀄 값. 그리고 값이 쌍따옴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속성 선택자의 기본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하게 될 거냐면 인풋이라고 그냥 했던 것을 타입 중에서 텍스트란 애만 내가 따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풋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풋이라는 태그에서 타입이 텍스트라고 돼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입을 텍스트로 돼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니까 얘네들은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 체크박스 서브밋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도 우리 똑같이 인풋이랑 동일하게 할 거죠. 그러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자, 컴마라는 연결 선택자 가지고 우리 똑같은 속성하고 값이니까 컴마 엔터 연결 선택자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 타입에서 텍스트랑 패스워드는 저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체크박스나 서브밋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체크박스 여러분이 디자인할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체크박스 디자인할 건 아닌데 타입 중에서 체크박스라는 것만 내가 따로 디자인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브밋이라는 버튼만 디자인하겠다. 그러면 타입이 서브밋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서브밋이라고 돼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위드스 100%는 똑같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다처 블루. 자, 컬러는 화이트. 자,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니까 나머지 애들 다 영향받지 않죠. 왜냐하면 이 속성 선택자는 타입이 서브밋인 것만 디자인하는 거예요. 얘만 디자인하고 선택한 거죠. 자, 그리고 패딩 한 7픽셀 정도.
자, 그리고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마진 탑을 한 15픽셀 정도. 그리고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영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거 없애주는 것도 일단 보더 레디어스는 한 5픽셀 주고요. 자, 이걸 없애주는 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더를 그려주거나 보더를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저걸 없앨 수 있어요. 자, 보더 넌을 하게 되면 자, 음영이 없어지죠. 또는 여러분이 보더를 그려주면은 음영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두 가지는 여러분의 디자인의 취향이고요. 자, 그래서 속성 선택자라는 거는 이렇게 태그로만 선택했을 때 모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속성만 개별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성 선택자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하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만 공부해서 효율을 높이시는 거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 뭐 또는 이제 빠르게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려고 해서 그래요. 잘 항상 쓰이고 잘 쓰이는 것만 계속 연습해서 실무에서 익힌 다음에 그게 굉장히 몸에 뱄을 때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도 한두 개씩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 다 하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쳐요. 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속성 선택자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인풋에서 쓰는 속성 선택자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히 실무에서 속성 선택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속성 선택자. 자, 속성을 프로퍼티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트리뷰트라고 부르시는 게 맞아요. 자, 어트리뷰트 셀렉터,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